FPGA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연을 요구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고요. 이번에 설명된 PCI처럼 밴드폭도 높은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 때문에 FPGA 가속기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팩카드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팩카드는 서버에 PCI 카드 형태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가속기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사실 PC에서 간단하게 AI를 둘 수 있는데요. AI를 하다 보면 특정 애플리케이션, 특정 퍼포먼스가 CPU에서는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속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FPGA에 구현을 해 놓으면 CPU가 계속 FPGA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선된 데이터를 받고 이런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PCI 인터페이스 패스고요. 그래서 그 PCI 인터페이스 대역폭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그 CPU에서 하면 뭐 30초, 40초가 걸릴 일이 FPGA를 갖다가 오면 뭐 수초 이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FPGA 가속기 시장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글 포토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구글 포토는 사진을 올리면 그게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 사진이 올라가면 그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저장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저장하면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CPU에서 압축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FPGA를 사용해서 FPGA에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걸 압축해서 다시 저장하면 사실은 FPGA에서 압축하는 시간은 CPU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러면 저장 공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이제 주식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식 아시겠지만 주식이 뭐 기관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피크를 치는 게 순간적으로 피크를 치잖아요. 그 레이턴시가 지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피크에서 팔고 싶은데 이 시간을 조금만 놓치면 다시 떨어져 가지고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연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은 게 중요한데 FPGA는 그런 레이턴시도 굉장히 낮게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속기 시장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의 AI인데요. 제가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센서로부터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을 이쪽 왼쪽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장애물이 있나 없냐도 판단해야 되고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이미지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미지에 대한 AI도 사실은 CPU가 하는 것보다는 FPGA 가속기한테 이거 분석해서 답을 얻어내면 훨씬 빠르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율주행차에서도 그런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1초 뒤에 판단하면 벌써 충돌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수미 내에 판단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는다면 그게 자율주행차에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그러니까 실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FPGA도 실제로 가상화 환경에서 쓰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도 가상화 관련 기술 관련해서 SRV나 보추 IO, 스케일러블 RV 같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PCI 카드는 하나지만 실제로 그 FPGA가 들어있는 PCI 카드를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가상화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가상화 기술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상화 쪽에 지원을 하려고 인텔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내로 두면 사실은 그 데이터가 흐르기 위해서 저희가 이더넷을 쓰잖아요. 집에서는 100메가지만 데이터 센터로 가면 사실 그게 100G 이더넷. 얼마 전까지만 사실 10G 이더넷이 메인이었고 지금 25G 이더넷, 향후는 100G 이더넷, 400G 이더넷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400G 이더넷이 400기가 bps잖아요.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PC에다가 전달해 주려면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대역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뭐 256기가 바이트, 그걸 비트로 하면 거기다 곱하기 8이 훨씬 높죠. 1024기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24기가 인터페이스가 되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400G 이더넷조차도 데이터를 처리해서 PC에 전달하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점점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랑 인터페이스인 PCI도 같이 속도가 점점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올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거든요. 데이터가 올라가면 그게 네트워크에 흐를 거고 그 네트워크가 결국은 서버로 갈 거거든요. 그럼 그 서버가 이더넷 데이터를 받아서 서버로 다시 전달이 되려면 그게 결국 가장 우리가 서버에서 흔하게 쓰이는 인터페이스가 PCI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면 PCI 인터페이스대로 서버로 CPU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I 인터페이스가 속도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PCI 젠3 나오고 젠4가 활성화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젠5, 젠6 속도가 그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너무 급속도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군 노드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만약 스타일스 10 같은 경우 14나노를 제공하고 있고 14나노 정도 급에서는 저희가 이제 PCI 젠4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젠5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코어 속도도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렉스라는 제품군이 또 저희가 나옵니다. 에이지렉스는 10나노 제품인 거고요. 후에 진짜 PCI 젠6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또 더 높은 제품이 나와야 될 겁니다. 계속 저희도 28나노부터 20나노, 14나노, 10나노, 그 다음에 6나노 이렇게 계속 노드가 올라가야지 코어 퍼포먼스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PCI를 실제로 쓰셔야 된다고 하면 서버에서 그걸 구현하신다고 하면 사실 서버의 인터페이스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PCI의 인터페이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PCI 젠4나 젠5 기반으로 사실은 개발을 하셔서 다시 마이그레이션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서버가 아니라 일단 서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일반 개발품도 있죠. 그냥 서버가 아닌 일반 개발품. 일반 개발품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트랜시버라는 거를 FPGA를 제공을 하거든요. 트랜시버 속도는 사실은 PCI도 각 라인, 저희가 뭐 PCI 젠3 by 16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 라인이 젠4 같은 경우에는 뭐 16기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한 라인을 FPGA에서는 그게 현재는 30개까지도 지원하거든요. 커스텀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3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PCI 프로토콜은 아니죠. 유저 프로토콜로 커스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서버에서 많이 구현한다고 하면 사실은 PCI 젠 규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마이그레이션에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트랜시버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FPGA에 트랜시버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팜4 56기가 트랜시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트랜시버가 나중에 PCI 젠6에서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PCI 젠6를 가면 그 트랜시버를 이용해서 젠6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PCI와는 별도로 트랜시버도 계속 규격을 업그레이드해서 커스텀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팩카드라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머블 엑셀레이션 카드라고 해서 그 PCI 카드에 안에 FPGA가 들어가 있는 보드입니다. PC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FPGA 안에는 사실 사용자가 원하는 AI든 아니면 뭐 이미지를 아까 압축을 하는 거든 아니면 이미지를 뭐 JPEG에서 다른 걸로 변환을 하든 그런 솔루션이 탑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솔루션이 탑재가 된 상태로 서버에 꽂히면 이건 결국 압축용 가속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I용 가속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변환용 가속기도 될 수 있고 카드 하나에 FPGA에 어떤 기능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어떤 가속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자기가 개발하는 분야에 이런 가속 성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성능을 FPGA에 구현을 한다고 하면 사실 커스터머가 원하는 가속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커스터머가 내가 어떤 부분을 가속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해야 되고요. 그 가속을 하기 위해서 FPGA에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버랑 연동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 AI도 많이 쓰고요. 가령 5G, 저희가 5G 하잖아요. 5G에 저희가 인텔에서는 플렉스랜이라는 걸 지원하거든요. 플렉스랜에서 사실 소프트웨어 모뎀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거기서 특정 인코더 디코더도 엑셀레이션을 시켜주거든요. 왜냐하면 CPU에서 돌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가속기에 LDPC나 터보코드, 인코더 디코더를 구현해서 가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